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 3개 종목이 청약을 종료했죠. 다들 청약 잘 하셨나요? 오늘은 청약을 종료한 오로스테크놀로지 청약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상장 후의 주가 수준 및 투자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2월 24일 수요일에 C랩과 함께 상장을 합니다. 같은 날 청약을 종료한 유일에너테크는 그 다음 날인 25일에 상장을 하고요. 뷰노는 26일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일은 항상 스케줄 등록하시거나 달력에 체크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으로 공모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신주 모집으로 190만 주 모집했고요. 그 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25% 비중으로 47만 5천 주 배정하였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상단 금액인 2만 1,000원으로 결정했었고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초과 신청 금액이 약 90% 후반으로 신청되었지만 공모가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 단독이고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1260대 1이 나왔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7.1%로 코스닥 종목으로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일반 투자자 경쟁률은 최종 1034대 1로 마무리했습니다. 평균 수준의 경쟁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 증거금으로 약 5조 1600억 원이 모였습니다. 균등 배분이 도입되면서 균등 수량 배정을 위해서 최소 수량으로 청약 들어오시는 물량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총 증거금도 같이 적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1월에 청약한 종목 중에서 균등 배분이 적용된 5개 종목입니다. 5개 종목의 평균 증거금이 약 5조 4,700억 원입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청약 증거금으로 약 5조 1,600억 원이 모였으므로 평균 수준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균등 배분 수량 예상해 볼게요. 오로스테크놀로지는 균등 배분 물량을 청약자 수로 나누어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은 추첨하는 배정 방식으로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키움증권이 아직 청약 참여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약 10만 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청약에 10만 명까지는 넘지 않을 것 같아서 맥스로 예상을 한 수치고요. 이럴 경우에는 1인당 2주에서 3주가 배정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이번 공모로 385억 원을 회사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설 투자에 100억 원, 연구개발비 270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대응을 위해서 중국 현지법인 설립에도 비용을 활용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제 유통 물량을 좀 볼게요. 상장 당일 유통 물량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하면 약 유통 물량은 130만 주입니다. 비중으로 치면 14%인데요. 정말 최상급의 유통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 사주를 제외한 공모 주식수와 기존 주주의 주식수 비중도 공모 주주가 약 162만 주이고요. 기존 주주는 약 61만 주입니다. 비율이 1대 0.4인데요. 정말 이 비율도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 물량 합격입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FST입니다. FST도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분으로 약 33.7%를 보유하고 있고요. 관계인까지 합친다면 최대 주주 물량은 약 60%가 됩니다. 최대 주주 물량이 빵빵해서 좋습니다. 화면은 최대 주주 FST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번 주 약 10% 주가가 오르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30%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의 성공적인 청약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상장 후 한 달 뒤에 약 140만 주가 추가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270만 주로 늘어나고요. 비중은 29%가 됩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상장 당일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상장 이후 스톡옵션 물량도 체크를 해야죠. 미행사된 물량은 등기 임원 1인에게 부여한 15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수에서 스톡옵션 미행사 물량 비중이 1.6%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재무 현황입니다.
공모주 소개 시에도 강조드린 부분인데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유동 비율 405%, 부채 비율 34%, 그리고 이익률은 22%입니다. 정말로 이상적인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출만 좀 더 커지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당일에 주가 밴드로 시가총액을 말씀드리자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1955억 원이고요. 공모가가 200%로 출발하면 주가는 4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910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상장 당일에 따상으로 마무리하면 주가는 54,600원이고요. 시가총액 약 5천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오로스 테크놀로지 상장 후 주가 예상을 위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반도체를 제조할 때 계속 쌓아주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게 제대로 오차 없이 잘 쌓이고 있는지를 계측하는 장비가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오버레이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 이하의 오차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정밀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술력에 수반되는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 제조업이지만 이익률이 20%가 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적정한 시가총액 한번 알아볼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공모가 선정을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5개 기업과 비교를 했습니다. APTC, 테스, 원익 IPS, PSK, 제우스인데요. 이 5개 기업의 오늘 시가총액과 20년 3분기까지 재무정보를 표기하였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요. 중간에 눈에 확 들어오는 기업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원익 IPS인데요.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몇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보다 2배가 넘는 기업은 제외를 하는데요. 5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약 9천억 원인데 원익 IPS는 2조 5천억 원이므로 원익 IPS는 제외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원익 IPS를 제외할 경우에는 4개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이고요. 매출액은 1,781억 원, 당기순이익은 189억 원으로서 이익률은 약 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이지만 다들 이익률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이네요. 그래서 이 4개 기업의 평균과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직접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과 이익이 사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익률은 약 2배 수준인데요. 그러므로 향후 성장성과 신규 상장이라는 좀 프리미엄을 듬뿍 주면 시가총액이 공모가 2배 수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고로 상장 후에도 공모가 2배 수준인 42,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죠. 늘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추정하는 부분들은 그냥 투자에 참고하시는 수준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장외 시세도 살펴보면 현재 46,7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223% 상승한 금액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오로스 테크놀로지 투자 핵심 포인트 2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 125%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주로 장비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도 이러한 성장성에 대비하여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올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스마트폰, 자동차, IoT 장비들이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한데 모은 소형 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더 작게 그리고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소형 칩 생산을 위한 계측 장비 수요도 점점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수요를 가져오기 위해서 패키지 계측 및 검사 장비를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정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8인치 패키지 장비 및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옵션을 탑재한 커스터마이징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계측 장비를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매출이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계측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비를 기반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향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2월 24일 수요일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고요. 스케줄 등록해 두셔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 경쟁률은 1034대 1로서 무난한 수준으로 청약이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 비중이 약 14%로 굉장히 비중이 좋고요. 장외 거래 시세도 공모가의 223%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가능성이 다소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유사기업과 시총 및 재무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 성장 가능성의 프리미엄을 좀 감안하면 공모가 200% 수준인 42,000원 정도의 주가가 향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청약한 오로스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최선의 판단으로 최고의 결과가 나오실 수 있도록 알찬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뷰노의 청약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청약이 마무리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